하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이 많네. 이걸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지워버릴게요.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많이 어려워하셔요. 그 다음에 질문도 의외로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현직에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조직을 제 나름대로 쉽게 응용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과 실질이 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형식과 실질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문제 풀어도 풀릴 겁니다. 형식은 현재 우리 13만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13만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 제복 입은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거를 그냥 뭐 유식하게 써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일체의 뭐 권한, 갑자기 어려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정법 조직법상의 개념이다. 실정법, 실제 법으로 자 이런 게 경찰이고 조직법상 우리 경찰 조직법상의 경찰 그래서 실정법 조직법상의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이잖아요. 맞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어려워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의 직무 범위는 경직법 2조와 경찰법 3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 내용이 나옵니다. 1구, 2범, 3경, 4조, 5교, 6회, 7구 해가지고 경찰이 7가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뭐, 근데 다 중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딱 경찰법, 경직법의 법으로 규정해 놨잖아. 이런 걸 실정법이라고 그러죠. 실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직무 범위를 제복 입은 우리 경찰관이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잖아. 형식. 그런데 야 경찰 제복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만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워버리겠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응용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 경찰도 안녕이나 질서 유지 경찰도 하지만은 누구도 할 수 있나요? 일반 우리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질서 유지하는데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녕과 질서만 유지를 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거야 이게. 그러면 경찰 제복을 입지 않은 일반 공무원도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래. 그러면 형식은 뭐라고? 그냥 우리 제복 입은 13만 경찰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일단 실질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럼 법적 근거는 뭐냐? 일반 통치권을 법적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수단은 뭘로 쓸 거냐? 명령이나 이게 강제. 요거는 철저하게 무슨 수단을 쓰는 게 권력적이잖아요. 권력적이면 명령,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경찰에서는 반드시 명령 강제를 써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근거는 일반 통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요것만 맞아떨어지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럼 보세요. 이제 요거는 조직법상의 개념이니까 기준은 조직이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정법이나 조직법이니까 나라마다 개념 정립이 다르겠죠. 일본, 미국, 독일, 우리나라 경찰 개념 범주가 같아요? 나라마다 다르겠죠. 유동적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만 하면은 요런 활동만을 하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그러니까 작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런 것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것이니까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라고 시험 출제가 잘 돼요. 이론상, 학문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거를 강학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요런 말들이 다 등장하면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근데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론상, 학문상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독일의 행정법에서 유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제가 입체적으로 또 설명을 딱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형식과 실질인데 그 다음까지 한번 보세요. 다 입체적으로 설명할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괄하는 관계는 아니다. 겁나게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기관. 자, 일반 행정기관은 제복을 입지 않은 다른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제복을 입지 않은 다른 공무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음.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 이건 무슨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다 설명 다시 이해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봐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뭐가? 일반 행정기관은. 왜 그러냐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누구만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3만 제복을 입은 경찰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작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않는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경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는 뭐만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만을 얘기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직법 3조에서 불신검문이 나와요. 이 불신검문은 즉시강제라고 하는데 불신검문은 성격관에서 학설이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이 불신검문 임의설이 있고 강제설이 있고 설득행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이 나눠지잖아요. 대개의 경우 우리의 설은 설득행위설을 지금 따르는 게 다수의 견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신검문의 성격에 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면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자, 실정법상은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실정법이죠. 실정법상 그 경찰도 불신검문 할 수 있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을 가지고는 뭔 말인지 자꾸 이해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요거를 입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요게 전 지구본을 좋아하네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시다. 자, 13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실제 법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부여된
자, 이 보통 경찰 기관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일체의 고난. 예를 들면은 경직법 2조에 직무 범위들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경찰이 요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한다. 실정법상의 경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법경찰. 다른 말로 하면 범죄 수사를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경직법에 자 1국 2범 나중에 다 합니다. 2호에 보면은 범죄 예방 진압 수사라는 직무 범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경찰에게 실정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거나 수사하는 게 경직법 2조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정법상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경찰만이 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해 놨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의 경찰이라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애우는 거를 봤어요. 형사. 완전 골 때려버리죠. 나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봤어요. 나 지금 싫어합니다. 형제미 경찰은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 뭐 있습니까? 형사하고 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들로 외웠냐? 실행 이렇게 외웠습니다. 행정경찰. 그래서 제가 소름 돋았어요. 그 학생한테 다시 얘기 안 했어요. 설명 못 해줬어요. 왜? 이거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 학생한테 이런 원리를 설명해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격 먹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었어요. 그 학생은 계속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어느 순간 확장된 고득점은 맞을 수 없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점수가 나오기는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써먹기 위해서는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써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직에서 순경 공부를 할 때, 경감부 공부를 할 때 경찰학교는 한 번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때 그때 천업으로 공부할 때에 제대로 좀 해놓을 걸 여러분들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형사, 실행 그래가지고 쾌감을 느껴요. 보세요. 왜 행정경찰이라고 그랬어요? 행정경찰은 우리가 1강에서 배운 거 응용만 해도 돼요.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협의회 행정경찰이라고 그랬죠. 이때 오리지널 경찰은 뭐예요? 보안경찰이 오리지널 경찰이죠. 요거는 오리지널 경찰이 아니고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이죠. 비경찰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도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죠. 오리지널 경찰도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실질상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서 명령 강제를 하면 무슨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행정경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반드시 뭐와 뭐만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명령 강제 반드시 권력적 작용만을 작용해야 돼요. 권력적. 그래서 서비스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들어가지만은 형식적 의미 아니 경찰이 서비스 이럴 경우에는 무슨 서비스 경찰 활동을 해라라고 규정해 놓으면은 형식적 의미 경찰이잖아요. 그러나 명령 강제가 아닌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서비스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수단은 뭐만 써야 되기 때문에 명령 강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응용 하나 해볼게요. 우리 경찰만이 하는 게 경찰 보안은 대공을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 있다고 그랬죠. 보안경찰 이때 대공을 뜻하는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들어갑니다. 일반 공무원은 보안 대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대간첩 작전 직무 범위에 규정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따가 나중에 할 거지만 그런데 여기에 단순한 이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보안 가로치기 대공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지만
그냥 순수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그러면 실질적음이 경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처음부터 실무정합 그 엄청난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대가리 짱구 돼버리죠. 짱구 되고 돌아간다 삼천리 돼버려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런데 이 구간에 형식에도 들어가고 실질에도 들어가는 게 지금 저기서 말하는 불신검문이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요. 경직법상 경찰이 불신검문 할 수도 있고 일반 공무원이 불신검문 할 수도 있잖아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형식적 의미 경찰에도 속하고 실제 의미 경찰에도 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 경찰. 자, 우리가 생활안전은 뭐 노래방이나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이나 뭐 청소년 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생활안전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경찰이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과 실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교통 요런 데 다 들어가는, 뭐 경비도 뭐 우리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 공무원도 할 수도 있잖아요. 결론. 시험 문제에서 형식은 실질을 다 포함한다, 실질은 형식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입체적으로 보면 때에 따라서는 형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질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식과 실질에 다 들어가는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요게 포함되는 게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동하게 들어간 게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결론이. 그게 바로 일로 봐봅시다.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